제 옆에 판넬이 하나 세워져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환하게 이렇게 안고 뽕하고 웃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네,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해를 품은 달. 네,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제가 붙이고도 썩 마음에 드는 이제 제목인데 이게 왜 저희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냐면 청와대의 그림이 붙었는데 김희태 차장, 청와대 그림에 왕의 그림이라는 게 붙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곳이 있는데 청와대 본관에 있는 세종실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세종실에서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다가 커튼을 좀 이렇게 커튼이 쳐 있었고. 예. 영상을 좀 볼까요?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 커튼을 이제 살짝 이제 들어본 뒤에 이 1월도라는 그림이 저 뒤에 들어 있는 거군요. 뒤에. 예, 커튼 지금 뒤에. 이제 커튼을 이제 가려 놨던 건데 저 그림이 뭐냐면 1월도라고 해서 사실은 이 1월도 속에 이 그림이 뭐였냐면 해와 달. 이게 보면은 이 임금 그리고 여왕을 이제 좀 상징하는 임금과 중전. 중전을 상징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조선 시대에서는 저 이 1월도가 이 용상의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임금 뒤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권위를 높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백성을 이제 이 지휘하거나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용상 뒤에도 걸려져 있었는데 저게 이제 커튼이 가려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상 저렇게 이제 권위적인 이제 그림이 군림한다는 그런 그림이 떡하니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 정부, 김대중 정부라든지 이럴 때 사실 커튼을 가렸고요. 지난 정부에서 지금 보니까 김영삼 정부도 오른쪽에 가렸고요. 저 왼쪽도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데 가렸고요. 김영삼, 둘 다 가렸네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이제 커튼이 거두어지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과 소통, 지난 정부하고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좀 이런 부분에서 구별을 짓겠다고 했는데 과연 저 그림을 이렇게 다시 떡하니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전체적인 흐름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제 좀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동아일보 특종으로 이제 이게 알려진 거죠. 채널A 특종입니다. 채널A 특종. 임수정 기자의 특종. 채널A. 2007년도 그 10,000원짜리 신권에도 이 1월 오봉도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10,000원짜리 신권의 지폐에 세종대왕상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1월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봉과 그 소나무 또 해와 달. 그래서 음양 사상으로 보면 해는 남자를 다른 여자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빨간색이 해고요. 그렇죠. 왼쪽에 하얀색이 중전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왕과 왕비, 이 균형과 조화, 남녀의 또 요새 보면은 양성평등위원회도 만들고 또 영부인 그 김정수 여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강조하면서 어떤 그 전제시대 군왕의 어떤 이 제왕적인 아주 폭력, 독재, 이걸 상징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군요. 활발하게 양성평등, 음양이 조화가 되는 아주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 그래서 국무회의에 있던 이 그림을 이제 드러내놓고 자신 있게 이런 통치를 하겠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좋게 양성평등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1월도 굉장히 많은 순환을 겪은 것 같아요. 중간에 그림이 교체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이랬다면서요. 대표적으로 2001년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는 그냥 1월도, 1월 오봉도 5개 봉우리 혹은 1월 곤륜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물로 건네지기도 한 우리나라의 민화의 명작이에요. 잘 보시면 민화인데 조선 왕조 내내 용상 뒤에 걸려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왕적 상징이라는 게 민주화 시대에는 계속 좀 거북했던 거죠. 2001년에 완전히 가려요. 아까 YS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커튼이 가려진 건 일시적인 거고 보통은 저걸 노출시켜 놨다가 저게 사진으로 나가면 조금 문민정부 시대에는 민망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5060과 다르다. 그래서 아마 커튼을 닫았다, 열었다 했던 것 같고요. 2001년에 보시면 소나무 그림으로 대체가 됐죠. 그러네요. 그림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1월 곤륜도를 빼버리고
자, 소나무 그림으로 해서 저것은 뭐 제왕적인 느낌이 없고 예. 그냥 그야말로 어찌 보면 선구자 노래의 예, 좀 외롭네요. 투사의 상징처럼. 네. 근데 약간 좀 균형은 없어 보이기는 해요. 저 그림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 예. 명작이고 예. 엄청난 것인데 1월 곤륜도에 비하면 왜냐하면 1월 곤륜도가 균형이 잘 잡힌 것이 이 유교의 고전 시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내서 조선왕조에서 오랫동안 이것은 왕권의 상징으로 뒤에 배경 그림으로 썼던 겁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학계와 문화예술계의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 그림을 그냥 펼쳐놓는 것이 좋다, 아니면 가리는 것이 좋다, 이걸 한번 공개적으로 결정하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뉘앙스에 잘 맞지 않겠는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성평등,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서 김정숙 여사의 행보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두 해와 달이 같이 이렇게 딱 떠 있는 게 좀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 아닌가. 김정숙 여사의 이 활발한 내조, 관심을 모으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으는 그림인 것 같아요. 지난 5월 달에 그 전주 교대의 부설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편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순편지 국민운동이라는 데서 학생들이 뭐 정치 좀 잘해주세요. 우리 청와대 좀 불러주세요. 하고 했더니 그때 이제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학생들하고 이제 가슴을 여는 그런 대화를 나눴고 또 지난번 여야 그 원내대표 때 대접했던 그 뭡니까 그 인삼 정과 인삼 정과 또 순편지 그다음에 출입 기자들에게 뭐 200명에게 또 화채를 또 손수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런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이제 안살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1월 오봉도와 또 연결을 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그 드라마 해를 품은 달, 그 양성평등과 남녀평등 뭐 이런 균형과 조화 이런 것들의 정신에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희 해석이 해를 품은 달, 꿈보다 해몽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물은 조국 현 민정수석과 그렇죠. 전 우병우 수석. 두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척점에 서 있는데 그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대학 동창이라고 하네요. 네, 대학 동창. 같은 대학에 미국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뭐 공교롭게 전현직 대통령 민정수석의 이 두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동문 수학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조국 수석의 아들인 조원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우주정 씨가 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뭐 좀 학부는 다르기는 한데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입학을 해서 둘 다 같이 이 대학을 다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조 수석의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많이 적극적인 이제 활달한 성격은 아닌 것으로 좀 조용한 성격인 거죠. 알려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 수석의 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이나 활동들을 활발하게 해서 그 교민 사회에서도 많이 좀 알려진 인물이라고 알려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우수석 아들 하면 있잖아요. 코너링을 잘하는 걸 전 국민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이 차이는 한 4살 나는데 1년 정도 같이 지금 재학을 걸쳐서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서로 뭐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주변 지인들의 관측인데 이 우전 수석의 아들은 이제 군복무 때문에 특혜 복무 아니냐. 의경, 거기다 또 운전병, 거기다 휴가도 많이 나오고 또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고 알려졌고 너무 국민들에게 국정농단 관련해서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부터 이 사태에서 비롯돼서 정유라로 넘어가는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으로 유명한데 어쨌든 이 군복무를 마친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서 복학을 하다 보니까 나이 찬 4살 있지만 지금 재학이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우전 수석의 이 학교 생활이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조지 워싱턴대가 우리나라와는 인연이 깊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나온 대학이고요.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도 나온 대학이기 때문에 아주 상위권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문대학으로 우리와는 친숙한 대학이죠. 네. 코너링을 잘해서 미국 대학에 진학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경영학부에 재학 중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 인물로 나와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JP가 어제 만났습니다. 네. 요즘 어렵다.
두 분 다 여기는 한 분은 몸이 어렵고 한 분은 지금 정치 상황이 어렵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홍준표 대표와 김종필 전 총리가 만나는 장면, 병문안 간 장면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여기 앉아. 건강 이야기 보냈어. 내가 이거 퇴원하시면 집에 한번 가겠다고. 그래, 네, 지금 보니까 뭐 집에 한번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홍준표 대표 나가는데 김종필 전 총리 어쨌든 요즘 정치에는 유머가 없고 위트도 없다 이런 훈수를 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그 야당 대표와 대통령 만남에도 오찬에도 이제 불참을 하게 했죠.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시절에 그때 한미 FTA를 이제 을사늑약이다, 뭐 제2의 매국노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한 거를 두고 오늘 가게 되면 이제 독서를 또 한번 해서 첫 만남을 이렇게 분위기를 나쁘게 하고 싶지 않다 해서 안 갔는데 이제 오늘 어제 그 JP와 이제 홍준표 이 두 분 만남은 그동안에 당 대표를 맡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정치 원로 처음 만남입니다. 그 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번 갔었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건강 얘기만 주로 하셨다는데 아마 거기 가서 뭐 잠깐이라도 현 정국을 풀어갈 문제라든가 하는 그런 아마 훈수를 좀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홍준표 대표가 물론 뭐 수해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오늘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옛날에 삼김시대처럼 좀 멋지게 딱 한마디 던지면 저쪽에서 응수하고 그래? 또 이렇게 응수하고 이런 어떤 정치에 대한 이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더 진화해야 하는데 삼김시대 얘기를 하고 JP가 이제 등장하니까 말이죠. 당시에는 품격이 있었다. 정치 언어에도 그랬다. 그리고 삼김은 어쨌든 통 큰 정치를 했다. 그때는요, 이 통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죽이고 살리는 거였어요. 실제로 DJ는 죽을 뻔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이제 박근혜 후보를 만나서 또, 자, 풀자. 화해 정치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막말을 또 많이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JP 얘기를 들으면서 JP가 한마디 정도는 정치 구단으로 야단을 쳐줬으면 청와대 가시오. 목리 부리지 말고 이런 얘기 한번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과연 YS가 뭐 달게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 새벽은 온다. 뭐 이런 거 멋진 풍류를 읊었던 적이 있고 또 저항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책 좀 많이 읽고 이런 멋진 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